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승원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순위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위에서 3위까지 세 분이 전혀 매수가 없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쉴 때 쉬어줄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주식왕 수익률 게임 대회를 통해서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하위권에 계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오늘 매매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일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쪽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양봉 거래가 실린 양봉에 대한 이후에 눌림목에 대한 쪽을 공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같이 이제 상한가로 출발을 했을 때 매도에 대한 쪽,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중국 원양자원의 분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유하는 종목에 대한 쪽을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가 됐다라면은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이때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내 고점에 대한 쪽 상한가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에 대한 쪽 트레이딩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매도에 대한 것을 할 것인가, 아침에 형성됐던 이 음봉의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이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9시 30분 캔들, 30분과 35분이 넘어가는 캔들에서 이 음봉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에 대한 쪽은 9시 30분 전후에 대해서는 최소 수익의 원칙에 따라서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수익률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욕심 버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또 올바른 매매 팁 알려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그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강한 종목에 대한 쪽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쪽을 가져갔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쪽이 상승이 나타나다가 이제 시세가 완료가 되고 나서도 이 강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매매에 대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매매에 대한 원칙에서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것은 5일선을 첫 이탈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쪽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가 TPC 같은 종목이 있고, 지금 또 보게 되면은 이화공영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화공영, TPC 같은 경우는 5일선에 대한 이탈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5일선에 대한 쪽을 장중에 이탈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 역시 장중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쪽이 좀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놓고 보려면 하츠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은 대장주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이 장중에 살짝 나타났었지만, 이 하츠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한가 근처까지 5일선을 첫 번째 이탈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5일선 이탈에 대한 쪽에서는 첫 번째 이탈의 경우는 매수에 대한 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화공영은 보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츠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쪽으로 거래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